비싼 돈 내고 껌값을 돌려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생애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거짓말 시리즈 1탄 종신보험으로 저축이 가능할까? 종신보험으로 저축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의 또 주된 기능인 사망보장은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겠다면 종신보험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발생하는 재무적 공백을 사망보험금으로 메꾸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재무적인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을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사망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종신보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정기보험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보시면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하는데 종신토록 사망보장을 한다는 의미고요. 정기보험은 정기,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 다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인 상품이고요.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죽을 테니까 사망보험금을 무조건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더 좋은 상품인 것 같고,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보장을 하는 상품은 그 기간을 넘겨서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안 좋은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을 비교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종신보험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리합니다. 이번 시간 역시 제가 숫자로 계산한 것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파헤쳐 드릴 건데요. 숫자로 분석하기 이전에 종신토록 사망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망보장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예를 들어 제 벌이가 우리 가족 소득의 주된 소득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는 재무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빚이 수억 원이 있으면 큰 고통 속에 가족들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일찍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혜택을 보는 그 수혜자는 1순위는 자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 그럼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자녀의 나이가 한 70세쯤 됐을 때 부모가 100세 다 돼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남겨줘야 될까요? 70살이 넘어 노인이 된 자녀에게 줄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30대, 40대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 품 안에 있고, 그러면 그때에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먹고 쓸 돈, 그리고 나중에 교육자금, 나아가서 독립자금까지 어느 정도 보태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만에 하나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양육의 책임을 못하게 되니까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동안만 사망보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장이 아니라 이 자녀가 독립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사망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20살로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요새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30살이 넘어서도 부모 품 안에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20살까지 사망보장할 게 아니라 30살까지 품 안에 있으니 사망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들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자식들 뒷바라지 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 보통의 가정에서 종신보험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종신보험이 그러면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아닌지 제가 숫자로 비교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의 남색 부분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우측의 노란색 부분은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정기보험보다 한참 비싸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그 차액이 남겠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인데요. 2018년에 설계를 한 거고 30세 남자입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거고요. 20년 동안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분 30세니까 아마도 이제 결혼하고 첫 해에 임신 소식을 듣고 책임감 있는 아빠로서 이 아이를 독립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망보험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으로 설계를 했더니 21만 1,000원의 월납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비교구는 아빠가 60세가 될 때까지 사망보장을 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뒤잖아요. 저는 한 20살까지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아이 기준으로 30살까지로 했느냐. 50세까지 정기보험으로 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약 2만 원대로 떨어지겠습니다만 정기보험을 싫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넉넉하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했더니 보험료가 36,000원입니다. 그러면 종신보험료 21만 1,000원에서 정기보험료 36,000원을 뺀 차액은 17만 5천원이 되겠죠. 17만 5천원도 당연히 저축을 해야 되겠죠. 자, 20년 동안 납입 총액은 종신보험 진영 5,064만 원이 되고요. 예, 동일하게 이쪽 정기보험 진영도 활용한 돈은 그 똑같은 돈을 활용하는데 다만 정기보험에는 864만 원을 납입을 했고 저축한 원금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전제는 연봉리 4%의 이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입 당시에 30세였던 이분이 50세일 때, 60세일 때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쪽이 사망 시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50세입니다. 30세에 가입해서 50세니까 딱 납입 완료됐죠. 20년 납입하는 걸로 설계했으니까 종신보험도 납입 완료됐고 정기보험도 납입 완료됐고 적립 저축하는 것도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 시점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약속한 대로 1억 원이 나옵니다. 자, 정기보험은 어떻게 돼요? 예, 1억 원이 나옵니다. 왜? 60세까지 사망보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니까 1억 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정기보험 진영은 보험금 1억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저축한 게 있잖아요. 4%로 20년간 적립했더니 적립금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41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세에 사망을 했을 때 종신보험은 1억 원밖에 못 받지만 정기보험을 가입한 이 고객은 정기보험을 통한 사망보험금 1억 원과 나머지를 저축한 것까지 해서 1억 6,419만 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세에 사망하는 경우 정기보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자, 60세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60세에도 종신보험은 그대로 1억입니다. 그런데 정기보험도 역시 60세까지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고요. 자, 50세부터는 이제 적립을 안 하고 저축 부분을 이제 거치 운용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은 적금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적립을 안 하니까 20년 이후부터는 예금 또는 뭐 거치식 펀드처럼 불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세가 됐을 때 이 저축 부분은 원금의 이자까지 합친 부분이 9,500만 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에 이 저축한 부분까지 해서 1억 9,500만 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역시 정기보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자, 61세 때는 정기보험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1억이 나오지만 이제 정기보험은 더 이상 사망보험금을 못 받아요. 예, 종신보험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정기보험은 만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 혜택도 못 받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낸 돈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정기보험 보험 외 부분을 저축한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에서는 이 돈이 쌓일 수가 없죠. 그래서 61세에는 정기보험 진영에서 그 차액을 저축한 부분이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종신보험은 계속 1억 원을 받습니다. 종신토록 1억 원만 받아요. 정기보험 진영은 고령에 사망하면 사망할수록 그 복리로 계속해서 돈이 쌓입니다. 그래서 80세 때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얼마간이라도 모은 돈을 자, 너 이제 독립하는데 써라라고 돈을 보태주는 것이 이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일 아닌가요? 이제 자녀가 독립하는데 그때까지 잘 살아서 건강하게 아빠 노릇했어요. 그때 자녀가 이제 독립할 때 종신보험 증서 하나 주면서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입했단다. 언젠가는 내가 사망할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걸 갖고 있으면 네가 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증서 하나 잘 가지고 너 혼자 잘 독립해서 살아나가길 바란다. 이러고 싶으신가요? 아니겠죠. 가장 바라는 건 잘 키워서 독립할 때 얼마간이라도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은 그런 부모라면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신보험의 거짓말 두 번째 시리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으로 저축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보장 역시도 합리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